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익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개인 파산 절차의 구체적인 신속화 방안에 대해서 한번 판사님 논문입니다. 계속 조금씩 끊어서 읽고 있습니다. 단락별로. 파산 선고 관련 절차의 개관, 파산 선고의 절차를 한번 복습을 해보죠. 개인 파산 신청이 접수되면 크게 파산 신청서를 검토하죠. 판사님이. 그 다음에 인지 송달료 및 미제출 서류에 대한 보정 명령을 내리죠. 법원에서. 세 번째, 파산관제인 보수에 대한 예납명령을 내립니다. 절차 비용이 납부되지 아니하거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신청 서류가 보완되지 않은 경우 파산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서 심사 결과에 특별히 문제가 없고 절차 비용의 납부가 완료되면 파산관제인 선임에 관한 의견 조회를 거쳐 파산 선고를 하게 됩니다. 실무상 신청서 접수부터 파산 선고에 이르기까지 통상적인 업무 처리 프로세스를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볼까요? 일반적인 파산 선고 절차를 보겠습니다.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실무관이 신청서를 검토하죠. 그리고 재판장도 신청서를 검토합니다. 송달료도 보정명령 내리고, 송달료도 보정명령 송달 일주일에서 7일 걸리고, 송달료도 보정기간은 한 5일 정도 줍니다. 그 다음에 예납명령을 송달합니다. 1일에서 7일. 예납기간은 한 일주일 정도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납금을 납부하면 대기, 이제 사건을 모아서 한 재판부당 뭐 한 84건, 관제인이 6명이니까 10건이면 12건, 12건씩 주죠. 그래서 한 80건 정도 선고를 합니다. 한 기일에.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파산 선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게 파산 예규에 있습니다. 그러나 2021년 기준 전국 법원이 접수해서 파산 선고 1개월 이내 처리 비율은 1.2%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3개월 이내 처리 비율도 24%에 불과하여 실무가 예규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3개월 이내 처리 비율이 68.4%에 이르므로 비교적 신속하게 처리되고 있지만 법원 간 편차가 여전히 상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수원은 상당히 늦습니다. 수원하고 인천, 그죠? 인천은 조금 그래도 수도권에서 인천하고 의정부는 요즘 빨라진 것 같아요. 근데 수원은 뭐 6개월, 7개월 내에 선고할 소식이 안 옵니다. 그렇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벌써 같이 들어간 시점에 서울 분들은 다 끝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똑같이 들어가도. 그렇죠? 그래서 이런 파산 절차의 선고 관련 개관이고요. 그 다음 이제 문제점. 심사 절차 관련 AB 구간, 실무관하고 재판장이 검토하는데 관련해서 문제점은, 개인 파산 사건의 경우 신청서 및 첨부 서류는 적게는 수십 쪽에서부터 많게는 수백 쪽으로 상당한 분량이죠. 뭐 계좌만 하더라도 엄청난 게 있고요. 근데 주로 이제 뭐 계좌가 많죠. 계좌를 보려면 한두 끝도 없죠. 신청서 심사 과정에서 신청서 인지, 송달료 납부 여부, 부부 등 가족 사건 존재 여부, 첨부서류 구비 여부, 관할 유무, 신청 남용 여부, 중복 접수 조회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개인 파산 사건은 재판부별로 매월 100여 건에 이르는 사건이 접수되므로 사건마다 모든 서류를 하나하나 꼼꼼히 검토하려면 상당한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판사님들은 이제 진술서라든가 뭐 재산 목록, 그다음에 가족관계 증명서가 상세 증명서가 있냐 아니냐, 주민등록 초본도 전체 과거 주소 전체 나온 거 있냐 아니냐, 그다음에 세목별 가세 증명서도 전국 단위의 3년 혹은 5년, 그다음에 모든 세목이 표시되냐 안 표시되냐, 이런 거 꼼꼼하게 봅니다. 때로는 뭐 통화 내역까지 내라고 하죠. 아무튼 그래서 꼼꼼하게 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송달료동 보정명령 관련 CD 구간. 채무자는 파산 신청 시 신청서에 인지를 붙여야 하는데 인지 2,000원이죠. 채권자의 경우는 2만 원인가 그렇고요. 2,000원이죠. 그래서 송달료는, 저는 그래서 이제 송달료는 안내할 때 채권자 1인당 한 4, 5만 원 한다. 10명이면 한 4, 50만 원 낸다라고 보고 나오면 돌려주잖아요. 그렇죠?
예납명령을 하면 신청인은 법원이 정한 금액을 예납기간 내 민사 예납금으로 납부하죠. 그런데 예납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야 적정한 예납금을 정하는데 시간이 소요되고, 그렇죠? 지금 이제 3, 5, 7, 10, 120, 150, 200, 300, 뭐 500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이게 2022년 12월부터는 이제 10만 원이 인상될 겁니다. 서울은 40부터 출발해요. 서울은 이제 40부터 출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10년 만에 이제 10만 원 인상된 거죠. 물가라든가 여러 가지 수준에 따라서. 예납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적정한 예납금을 산정하는데 시간이 소요되고, 통상 인지 송달료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납부가 완료된 후 예납 명령을 송달하다 보니 송달에 필요한 시간이 이중으로 소요되고, 종이 사건의 경우 송달료 보정명령, 송달료 납부, 예납 명령 순으로 진행을 하면 보정명령 및 예납 명령 송달에만 열흘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예납 기간이 상당한 경우 즉시 예납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예납 기간이 끝날 때쯤 예납이 이루어지거나, 결국 예납 기간 내에 예납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신청이 기각하면 그제야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지죠. 법인 파산 신청할 때 가끔 저도 하는데 반드시 돈을 준비해 갖고 신청하라고 합니다. 예납금이 이제 법인 채무에 따라서 5억까지는 500, 5억에서 10억이면 700, 10억에서 30억이면 1000만 원을 예납해야 됩니다. 관제인 비용 내지 절차 비용으로. 근데 법인 파산은 3일 줍니다. 그래서 뭐 돈 준비할 시간 없으면 아예 하지 말라고 합니다. 돈 딱 준비된 걸 보고 바로 신청서를 때려넣죠. 그러면 벌써 법원에서 바로 보정명령 나오고 돈 내라고 하고 뭐 대표자 신분 잡고, 돈 납부 안 하면 다 나가리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파산 선고 관련 지구관. 일반적인 개인 파산 실무에서는 수많은 사건을 처리하기 때문에 개별 사건별로 선고를 지정하지 않고, 그쵸? 1호 법정, 서울해상법원의 1호 법정에다가 일괄하여 선고일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선고가 이루어집니다. 서울해상법원의 경우 재판부마다 매월 1회 정해진 날에 파산 선고를 하고 있습니다. 뭐 2시, 3시, 4시 이렇게 시간별로 오전 11시, 1시, 2시, 3시, 4시 4개 재판부가 하고 있습니다. 10시에도 있죠. 그러면 5개 재판부죠. 5개 재판부. 5개 재판부가 지금 10개 재판부가 있으니까 2주에 5개씩 선고를 주로 이제 2주째, 3주째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했었죠. 215단도 4건. 한 12명 정도 됩니다. 관제인이. 그러다 보니 파산 선고일 직후에 파산 선고 요건을 구비한 사건의 경우 파산 선고일까지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지금 현행 프로세스별로 이제 문제점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개선 방안은 다음 시간에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